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소송경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송경매 2024년 제가 개정판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했던 걸 조금 새로운 사례를 추가시켜서 만들어 온 겁니다. 보면 이 특수경매의 가장 핵심이 지분경매에서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분경매의 원칙, 제가 이것이 특수경매의 입문이다에서도 지분경매를 제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송경매에서도 제일 원칙을 지금 지분경매를 앞에다 넣어놨는데, 지분경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특수경매를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으면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지분이 되더라도 팔 수 있느냐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5분의 1 지분이든지 2분의 1 지분인지 9분의 1 지분인지 내가 이 지분을 샀을 때 팔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제일 먼저 파는 방법이 제가 봤더니 세 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지분은 내가 팔을 때 여러 명이 같이 지분을 갖고 있어도 막상 가보면은 그 지분 중에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내 지분을 팔고 나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분 노릇,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사는 거고, 내 지분을 샀을 때 필요한 가치가 있어야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끔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내 지분을 팔겠다는 목적으로 사는 거고, 저 지분 노릇 한 사람이 내 지분을 사겠느냐를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살 수 있을 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9분의 7이든지 9분의 6이든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할 수 없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내가 지분을 사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나머지 자녀 지분을 내가 마저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조가리 지분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번, 2번 주인한테 팔든지 아니면 자녀 지분을 내가 사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법원에다 공유물 분할을 소송을 해서 경매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판단해보고 세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맨 앞에다 이걸 놨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경매를 모든 사람이 배우다 보니까 일반 경매, 아파트 경매를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15년 전쯤에 13분의 2 조가리 땅을 추천을 하고 제가 강의를 했더니, 강의 시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13분의 2 조가리 땅 지분을 사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을 수 있을 때 사는 거죠.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쓰레기 부동산이라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산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마지막에 제가 유치권을 가지고 강의하다 보니까, 유치권은 점유하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를 제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분 경매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례가 제가 대충 기억하기는 한 100여 건은 됩니다. 100여 건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에 지분 매각입니다. 한 20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권리 분석을 실수로 해갖고 그 다세대에 8천만 원에 전세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의 1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실수를 한 건 맞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8천만 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저한테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8천만 원을 달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저한테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자, 우리 배 사장님도 손 사장님도 우리 사장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계신데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8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럼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내 돈 전세 보증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사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계약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 그래?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가 내가 전세 계약을 쓸 때 사인되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은 없는 것이고 있으면은 5분의 1 지분을 줘야 돼요. 아, 5분의 1 지분만 줘야 된다. 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줄 의무는 있습니다. 줘야 될 의무는 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면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지분 경매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례를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 법의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일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던 사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법의 논리가 맞는지 모르는지는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5분의 1, 6분의 1을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을 추천할 때 대항력이 있으면 49%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34%까지 떨어져요. 그럼 34%까지 떨어질 때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추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부동산은 전부 다를 낙찰을 받든지 돈을 내든지 내가 샀으면은 나한테 오는 권리가 무슨 권리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자, 다세대의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를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거기 세드는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 너는 누구하고 전세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인이 내가 됐으니까 너 이제 나가 하고 요구를 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래? 나는 너하고 계약은 하진 않았지만은 아까 배사장님이 계약을 누구하고 했냐고 따진데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상관없지. 먼저 사람하고 계약을 했지만은 나로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렇죠? 누구하고 계약했든지 따지지 않고 나는 내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겠다.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세입자로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게 그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하고 하더라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 돈을 받을 때까지 나는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제가 물어본 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죠. 5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그 사람 나가라고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누군지 몰라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8천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 들은 사람은
나 나갈 테니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 나갈 테니까 니네 5명 나중에 새로 3명 1명 다 합쳐서 내 8천만 원 줘.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했든지 안 했든지 지분권자한테다가 다 나한테 달라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20%를 갖고 있던 사람이 보증금을 다 받았다 이럴 수는 있겠죠. 보증금을 다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는 물어줘야 그 사람도 나 뭐 그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어 나 못 줘 하고 5명의 지분권자들이 아무도 돈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는 거기서 세금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뭘 하게끔 만들어졌죠? 법이 임차권 등기하게끔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한 걸 가지고 그 부동산 전부 다를 경매로 내놔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돈. 근데 경매로 나가서 8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1억이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그 지분권자들이 나눠 갖고 만약에 8천만 원의 전세를 들었는데 7천만 원밖에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세입자가 다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돈을 받을 거를 마저 돈 준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죠. 보면 자기 돈 마저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보는데 하나는 8천만 원을 받은 경매로 집었는데 1억의 전세가 나갔던 2천만 원씩 남은 거 아닙니까? 2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5명에게 이제 배당이 되는 겁니다. 5분의 1씩 가졌으니까. 근데 전세금은 누가 가졌죠? 그 중에 한 명이 가졌죠. 8천만 원을.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너 옛날에 전세금 받은 거를 내놔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